고민하고 고찰하고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조남욱 코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영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어입니다. 네.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 절대평가도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다 라는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는 좀 비중을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줄이기에는 뭐 국영수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턱대고 줄이기엔 또 찜찜하고 영어 공부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영어 절대평가 시대의 코드 잡아드릴게요. 네.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쳤다. 과거 영어로 표현할게요. 아, 이미 다쳤나요?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가 아니고요. 네.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쳤다. 이미 다쳤다. 정교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내신, 수능, 그리고 공부법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신, 수능, 공부법. 네. 그러면 먼저 최근에 끝난 수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석호님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스터디 코드가 주장해 왔어요. 니네 큰 코 다친다 조심해라. 그렇죠. 그리고 저희 스터디 코드 회원들은 각별히 주의를 시켰죠. 무슨 얘기냐? 90점만 넘으면 1등급. 이거 그냥 만만하게 보다가 분명히 2등급으로 미끌리거나 해서 최저등급 못 맞추고 이런 애들 알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난이도를 평가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모의고사 몇 번은 감 잡는 거고 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갑자기 나오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죠? 변별력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근데 이번에 2019년에 그게 현실화가 돼버렸죠. 그렇죠. 두 번째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 여기에 들어있는 무서운 건 뭐냐면 89점이면 2등급이죠. 얄짤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원점수 때에는 이런 뭐 절대평가가 아닐 때는 89점이나 90점이랑 같은 등급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당락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오히려 무시무시한 거다. 이 두 얘기를 조합해서 하여튼 주의해라 했는데 이제 스터디 코드 회원 친구들은 저희 얘기를 귀가 담아 들었지만 약간 밖에서 뭐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죠. 괜히 겉만 조장한다. 영어 요새 누가 학원도 막 망해가고 이러는데 누가 요새 영어 신경 쓰느냐. 큰 거 다셨죠. 이번에 신문에 막 맞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수능 등급 때문에 영어 등급 때문에 최저 못 맞춰서 대학 못 간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스터디 코드 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어떤 학생 인터뷰인데 마치 그냥 제가 미래를 예언한 것 같처럼 소름이 돋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영어는 평소에 항상 1등급이 나와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어요. 영어 때문에 최저등급 못 맞춰서 저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간이에요. 거의 똑같은 대사를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돼버렸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와닿게 수치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다 여러분이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치 하나 알려드릴 텐데 저희 연구소에서 뽑은 자료 중에 이번에 영역별 그렇죠. 1등급 비율 자료 있잖아요. 네네. 일단 뭐 사탕마탕 빼고 그 국영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지 않나요? 네네. 과목별로 저희가 뽑아봤는데 네. 1등급 전체 100% 중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6% 정도. 6%. 네, 뭐 가형이 6.3%, 나형이 5.9% 정도가 6%네요. 1등급을 받았고요. 네. 국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죠. 국어가 4.68%. 4.68. 네. 4%가 조금 넘고 영어.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시는 그 영어 5.3%입니다. 수학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그렇죠. 수학보다 훨씬 적네요. 그죠? 다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수학보다도 영어가 1등급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이게 일단 뭘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학생들이 가끔 되게 순진한 물음을 또 물어보시는 게 아니 1등급은 4% 아닙니까? 그렇죠. 왜 1등급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동점자가 있을 때는 4%로 맞췄는데 동점자가 많으면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1등급 해주다 보니까 거꾸로 동점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나 아니 변별력이 좀 약했다는 거죠. 틀릴 사람은 확실히 틀리고 맞은 사람은 맞아야 동점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퍼센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론 영어는 절대평가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낮으면 낮을수록 어려웠고 변별이 잘 됐다는 거예요. 흔히 전통적으로 어렵다는 수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 원절이 되는데 영어가 5.3%라는 거 이거는 지금 수학보다 영어가 변별이 더 잘 됐다는 거고 그냥 여러분도 가깝게 5.3%라는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은 한 반이면 30명이라고 볼게요. 그럼 5.3%면 한 반이 몇 명인 건가요? 한 1.5명.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반에서 영어 1등
4까지 정도? 음. 2등도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정적 1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반에서 영어 1, 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절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 영어를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물론 이러다가 2023년도에는 쉽게 나올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만만하게 90점만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공부를 했는데 90점 넘은 사람이 지금 5%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교육 전문가들은 괜찮은 퍼센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1등급은 4% 언저리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전까지 너무 쉬웠던 거다. 지금까지 뭐 10% 이상인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다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트렌드와 뜬 소문에 맞춰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4%가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그러다 쉽게 나오면 뭐 그렇다고 막 손해봐서 오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쉽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올해처럼 큰 코 다친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진짜 코 다칩니다. 이거 보고 계신 학생들은 내년에 안 다치시려면 좀 정신 단단히 차리고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에는 수능보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건 내신이잖아요. 수능에서 절대평가다라고 하니까 내신도 좀 살살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내신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코치님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네.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 이 지금 모순적이거든요. 네. 수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재수생 빼고는 그렇죠. 다 내신에 관심 있다면서 봐봐요. 절대평가는 수능 얘기라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수능 얘기를 내신에 끌어와서 이거를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물타기랄까?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내신은 절대평가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영어에서 비중을 줄여야지. 이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굉장히 공부 안 하기 좋은 핑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학생의 마음에 있는 기본 코드, 네. 합리화가 발동이 된 거지 약간. 근데 하여튼 전혀 다른 거죠. 내신에서는 영어는 흔히 국영수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속해요. 실제로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까봐 또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내신이 대학 입시에 반영될 때 가장 이제 중요도로 따지는 게 단위수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단위수라면 쉽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느냐 그게 단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여러 학교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랜덤하게 뽑았을 때 거의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이 거의 공통적으로 한 4단위 정도. 아, 그렇죠.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거예요. 국영수를 뛰어넘는 과목은 없어요. 음. 가장 중요한 게 국어, 영어, 수학. 항상 거의 같은 비율로 입시에 반영이 바로 돼요. 이겁니다. 학생들도 지금 단위수 얘기 나왔는데 이거 그냥 내신 반영할 때 국어랑 체육이랑 같이 반영 안 돼요. 원점수로는 100점 100점이지만 단위수가 높을수록 가중치가 더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예비고일 분들 1학년 분들은 뭐 단위수 가중치 복잡할 텐데 그냥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수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냥 랜덤하게 던져갖고 아무 학교나 뽑아도 그렇죠. 1급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절대 밀려나지 않고 또 그 대학 입시에 또 반영할 때 과목별로 학과에 따라서 가중치를 또 다르게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이과 문과 달라지긴 할 때 수학이나 뭐 사회과학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죠. 보통 영어는 그렇죠. 이과든 문과든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영어는 아직 절대적이다. 국어나 마찬가지다. 수학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능 평소에 얘기하면 1, 2학년들한테 내가 수능 공법 얘기해 줄까? 다 싫어해요. 근데 막상 영어 내신 얘기할 때는 네. 그래서 절대평가라서 비중을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수능 얘기죠. 그럼 내신에서 왜 힘을 빼? 아 그래도 요새 영어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다시 수능도 절대평가지만 우습게 봤다 큰 코 다쳤다. 네. 내신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네. 여전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냥 우습게 본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거다.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수능은 절대평가지만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다. 상대평가다. 그리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수능 내신 공부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부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모든 과목 중에서 영어가 공부할 가지수가 좀 특출나게 많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과학은 교과서 한 권 열심히 외우면 돼요. 뭐 기본서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교과서의 보충제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문제집까지 풀어도 되는데 솔직히 막 내신 같은 거 보면 거의 교과서 딸딸딸딸 외우면 그게 메인이잖아요. 물론 뭐 다시 문제집도 있고 있지만 거의 플러스 알파고
교과서 하나.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수학도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서 하나, 문제집 하나. 이게 종류가 네. 하나, 두 개 많아야 세 개인데 영어는 봐봐요. 어휘책 있죠. 그렇죠. 어법책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지문 훈련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 학교 교과서도 봐야 되죠. 그렇죠. 듣기도 해야 되죠. 그렇네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또 뭐 교재가 있고 인강이 있고 이렇게 가지수를 따지면은 그렇죠.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학생들이 어떤 혼란을 겪냐면 영어 뭐 비중제 줄여도 되지 우습게 봐야지 하다가 오늘 영어나 좀 해볼까 하는데 책이 그렇네요. 7가지야. 맞아요. 어휘를 해야 돼? 어법을 해야 돼? 그래. 공부 시간을 작게 잡아놨어. 음. 할 게 너무 많아. 그 비중은 줄이고 싶어. 할 건 너무 많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두저도 안 되는 그렇군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수학 공부해야지 하면 뭐 기본서를 펴거나 문제집을 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펴면 그렇죠. 되는데 네. 영어는 아무 생각 없이 딱 앉으면 뭘 펴야 될지 맞아요. 막막하네요. 네. 그래서 영어도 그 가지수 때문에 음. 이게 만만히 보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선순위라 네.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럼 기본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물리 시간이 많이 잡히긴 잡혀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공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낮추고 들어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신, 수능, 공부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자,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다. 아예 그냥 이 정보를 지우고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말한 거 있죠. 자, 1번 수능 우습게 보다가 1등급에서 밀려나는 거. 네. 내신 수능 물타기 해갖고 이상하게 힘 빼는 거. 네. 마지막 세 번째 힘 빼고 있다 가지수 많아서 당황하는 거. 사실 이게 많은 학생들한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 하긴 잔인하지만 어쨌든 입시의 아주 바닥에 있는 코드 중에 하나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네. 우리가 명확한 코드와 기준을 잡으면 네. 그만큼 앞서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말은 잔인하게 하기 싫지만 또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모두가 절대평가야. 그래서 힘 좀 빼도 돼 할 때 네. 절대평가 아니야. 난 힘 안 뺄 거야. 영어 진짜 중요해. 난 수학만큼 중요하다고 봐. 물론 주위에서는 이상하게 보겠지만 네. 그렇게 가면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시 오늘 제가 좀 강하게 말한 거예요. 영어의 코드는 우습게 보다가 큰 거 다친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미 다쳤다. 여러분들은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영어 공부의 코드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코드대로 여러분들 코 다치지 않도록 앞으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공부를 하시다가 좀 기준을 잡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남들처럼 대충 하기 싫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코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